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합에게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올해 들어서 정부에서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고요. 많은 국민들도 뉴스에서 어렵다 말은 하는데 정부에서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하고 있고 주변에 보니까 전부 살 거 다 사고 놀 거 다 노는 것처럼 보이니까 진짜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었던 게 본격적으로 밝혀지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그동안 지금 경제가 안 좋다, 경제가 안 좋은데 하면 항상 듣는 얘기가 백화점 공항 가봐라, 얼마나 바글바글한지 못 봤냐, 그래서 경제 위기가 언제 오는데라며 위기를 전혀 못 느끼겠다고 마치 조롱하듯이 반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저희가 설득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같이 이런 경제 상황에서도 경제가 나쁘다는 걸 못 느낄 정도라면 그 사람들한테는 사실 더 이상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있을 거예요. 경제가 안 좋은 거 알기는 알겠는데 한편으로는 좋아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어렵다는 건 일부의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런 분들은 제법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 많죠? 네,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지금 경제 상황이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래 헷갈리게 만든 게 정부나 정책기관에서 그렇게 만든 측면도 사실 커요. 실제 그동안 정부나 정책기관에서 나온 발표나 경제 대응 측면에서 이들 기관에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측면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예를 들어 지난 5월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이때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을 집계해서 발표했는데요. 이때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3%라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당시 나온 경제 성장률이 기존 예상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기재부랑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발표를 했어요. 우리 경제의 성장 경로에 선명한 청신호가 들어왔다고요. 그러면서 경제 회복세가 본격화됐고 그리고 이번 성장이 민간 부문과 내수 성장으로 만들어진 그런 질적으로 좋은 성장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있는 성장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5월 초죠, 그게? 네. 아마 기억하는 분들 아직 계실 거예요. 당시 내수가 좋다, 탄탄하다는 식으로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장이 지속 가능하다고 했고요. 그리고 불과 10일 전쯤에도 기재부는 최근 경제 동향 7월호를 통해서 내수 회복 조짐이 더해지면서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5월부터 정부 당국에서는 내수가 살아나고 있다는 걸 계속 강조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평소 경제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경제가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조금씩 나아지나 보다 하면서 정부와 정책기관의 말만 곧이곧대로 믿은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백화점 가보니까 걷기 힘들 정도로 사람들 바글바글거리고 공항에도 여행 가는 사람들 천지니까요. 그래서 침체는 그냥 그건 어디서 누군가가 겪고 있을 일부의 이야기일 뿐이겠지 하면서 그 정도로 위기를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여기에서 주식시장이 주는 그 분위기도 있었죠. 네. 근데 기억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난 5월에 저희가 영상에서 내수가 탄탄하게 회복되고 있니 뭐니 하는 이런 말을 곧이곧대로 들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당시 내수가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지표가 나타난 건 사실이지만 그때 선거 이슈도 있었고 정부가 재정 지출을 상반기에 몰아서 조기 집행을 하면서 발생했던 착시 현상이라고 했어요. 실제 내수 소비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약 2달 만에 내수 상황의 실체가 본격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내수가 탄탄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말하고는 현실하고 좀 많이 달랐죠. 사실 내수 소비 상황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카드 이용 내역이잖아요. 그쵸? 정부 지출이나 이런 걸로 내수가 느는 부분 말고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카드로 결제하니까 카드 사용 상황만 보면 진짜 사람들의 소비가 늘었는지는 직접적으로 확인이 되죠. 네, 정부 지출을 통해서 말고 사람들의 실제 소비가 늘었는지가 우리가 내수 회복을 기대하는 본질이기도 하잖아요. 어쨌든 한국은행이 신용카드 지급 결제 통계를 보면 1분기 카드 이용 건수가 전분기 대비 4.1%나 줄었고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대형마트에서의 1인당 구매 단가도 2.1%가 감소했다고 발표됐습니다. 특히 소비 여력이 있을 때 지출이 증가하는 가전제품이나 문화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는 매출액 규모가 19.1%나 감소한 걸로 드러났어요. 19%나 줄었다고요? 네, 이 부분에서 제일 크게 줄었어요. 카드 이용액 같은 경우는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보통은 카드 이용액은 매년 증가하는 흐름이거든요. 그렇겠죠. 이게 코로나 팬데믹 충격이 컸던 2020년 그때 한번 카드 사용액이 줄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다시 카드 이용액이 매년 계속 증가하는 흐름이었는데 근데 이게 올해 들어 다시 꺾여버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 카드 이용률 생각하면 이게 내수 소비가 회복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네요. 그쵸. 실제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린다는 백화점, 대형마트까지 소비 부진의 직격탄을 계속 맞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백화점을 비롯해 대형마트의 매출액과 구매 건수도 이미 지난 4월부터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써야 하는 식료품에서의 매출이에요. 반면에 여기서도 가전제품하고 자파 소비는 10%가 넘게 급감하면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지금 기록할 정도입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팔려야 내수 소비가 살아난다고 할 수 있는 건데. 맞아요. 그러다 보니 실제 대형 유통업계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식품 쪽 매출이 늘어난 건 고물가로 식품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고, 지금처럼 식료품 매출만 유지되는 상황에서 다른 상품의 매출이 줄어드는 현상은 불황형 소비의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우려했는데요. 여기에 백화점의 점포당 매출 규모도 지난 4월부터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로 줄어들고 있다고 이번에 발표됐습니다. 또 사람은 바글바글 거리는데 그 바글바글 거리는 만큼 매출이 나오는 건 아닌 상황이네요. 하기사 백화점 바글바글 거린다 해도 거기서 밥 먹고 구경 좀 하다가 빈손으로 나오는 사람도 천지니까. 네, 이렇게 필수 먹거리를 제외하고는 소비자들이 지갑을 다 닫고 있어서 소비 지출이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카드 이용액이 줄어드는 이런 와중에 카드로는 오히려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카드론 잔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1금융권에 이어서 저축은행마저 대출을 조이니까 서민들이 급전창구인 카드론으로 몰리면서 카드론 잔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문제예요. 골치 아픈 문제는 이런 와중에 카드사들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겠다고 보고 손실로 처리한 금액만 올해 1분기에만 떼인 돈이 1조 원을 훌쩍 넘겼다는 거예요. 1년 새 12.6%나 늘어난 규모입니다. 거기다가 카드사들이 연체율을 아무리 낮추려고 손실 처리해도 연체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앞에서 백화점하고 대형마트에 가니까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다고 했는데, 근데 그게 모든 백화점이 다 사람들이 차서 북적북적한 게 아니라 몇몇 중심이 되는 일부 백화점에만 사람들이 다 몰려있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바글바글 되면서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 백화점에서도 특정 층에서만 사람들이 또 몰려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푸드코트나 이벤트홀 이런 데는 진짜 발 디딜 틈도 없이 꽉 들어찼는데 뭐 가구나 신사복 매장 이런 데는 횡하잖아요. 맞아요. 전자제품 이런 쪽도 눈에 띄게 지금 사람이 많이 줄었고요. 대체로 푸드코트나 이벤트 코너 아니면 캐주얼 문화시설 이런 쪽만 사람들이 다 몰려있는 거지, 거의 대부분의 다른 층들은 실제로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몰려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쇼핑 자체를 목적으로 가기보다는 시간도 때울 겸 겸사겸사 가서 뭐 괜찮은 거 있으면 사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가서 실제 구경만 하다가 밥만 먹고 오는 그런 사람도 엄청 많잖아요. 네. 그리고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이 보험계약 대출인데요. 돈 나올 구멍 거의 다 막혀갈 때 건드리는 대출이죠. 네. 근데 이게 국내 전체 보험사의 지난해 보험계약 대출을 분석해본 결과 지난 1분기 말 기준으로 70조 1000억 원을 기록해서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른 상태입니다. 경기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 보험계약 대출이 서민들 사이에서 급전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보험업계에 따르면 경기가 계속해서 좋지 않아 보험계약 대출 잔액이 앞으로 꾸준히 더 커질 걸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내수가 회복되고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착각이고 착시예요. 정부가 경제지표를 들이내밀면서 내수 회복되고 있고 경기 개선되고 있다고 자신있게 단언하던 게 2달도 안 됐는데, 근데 그 실체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생산, 투자, 소비의 트리플 감소로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 1분기 예상의 2배가 웃도는 경제 성장률이 나왔던 게 무색할 만큼 2분기 성장률은 0%대에 그칠 거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고, 여기에 특히 수출 증가폭도 축소되고 있어서 일부 전망에서는 마이너스로 역성장 가능성까지 제기될 정도예요. 2분기 경제 성장률 진짜 그렇게 나오면 또 뭐라고 둘러댈지 벌써 궁금하네요. 하여간 정부에서나 여전히 내수 회복세를 두고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는 거지, 현대경제연구원 같은 민간경제연구소나 국책연구기관인 KDI마저도 고금리 때문에 내수 회복이 어렵고 수출 증가가 투자나 고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내수가 살아날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솔직한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전문 연구기관들의 전망으로 봤을 때, 그리고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나 소비 흐름으로 보더라도 내수가 쉽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앞으로 경제 상황이 더 심각해질 그런 징후들만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을 뿐입니다. 앞에서 경기 좋다는 이 인식 자체가 현실을 전혀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길게 얘기할 건 아닌데 끝으로 이거 한번 같이 생각해보죠. 아까 앞에서 사람들이 백화점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라, 공항 가보니까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 북적북적 되더라 하는데, 근데 이렇게 백화점이라는 애초에 돈 쓰는 데 가는 장소에 모인 사람들 보면서 사람들이 돈을 잘 쓴다 하고, 그리고 또 여행 가는 사람들이 모인 데를 보면서 사람들이 다 여행 가네, 경기가 좋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편협한 생각입니까? 그런 쪽으로 가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럼 반대로 구도심의 상가지역이나 어디 산업공단 이런 데 가서도 경기 좋다는 그런 얘기를 똑같이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진짜 지금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지 확 체감이 되죠. 네, 환자 가득한 병원에 가면 세상에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많냐고 느껴지는 거고, 그렇게 저출산 때문에 난리라 해도 신도시에 가면 애들이 바글바글 하니까 거기서는 또 솔직히 저출산인 거 안 느껴집니다. 근데 반대로 구도심에 가면 유모차 보기가 귀할 정도예요. 그 유모차에 개가 타고 있더만요. 네, 개가 더 많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관심 가지고 보는 그쪽에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현실이 제대로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 우리가 경기가 좋다고 착각하는 순간 더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미 침체는 지금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다가와 있어요. 무턱대고 낙관적인 전망에 빠질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화백님.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경제가 나아지는 게 아니고 더 나빠지고 있다 착각하지 말자, 부채 줄이고 대비를 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요. 높이가 2m 정도 되는 그런 곳이 있다고 칠게요. 거기서 떨어질 수도 있다, 떨어지면 충격이 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딱 긴장을 하고 있을 땐 이게 떨어져도 크게 안 다칩니다. 근데 착각을 하면 20cm도 안 되는 그 계단 하나에 발목이 아작나기도 해요. 지금 경제 상황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대비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착각은 안 했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